네, 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교육과정,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안내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가 좀 작게 나온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의 중점이고요. 여기 한번 볼까요?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을 하고, 보통교과는 보통 일반 고등학교, 전문교과 1은 특목고, 전문교과 2는 특성화고등학교 보통 그쵸 됩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공통교육과정은 초1부터 중3까지고 선택중심 교육과정은 고1부터 고3까지다. 그쵸? 저희는 이제 요거만 보면 되겠죠. 기초교과군은 국수영 한국사다. 그쵸? 전체 교과는 180단위이고요. 기초교과는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국수영 한국사에서 몇 단위까지 가능하냐면 90단위까지 가능하고요. 한국사는 6단위를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국영수로 맥시멈으로 당길 수 있는 건 84단이다. 그쵸? 그쵸? 보통교과군. 자, 그래서 기초교과군, 국수영 한국사, 탐구교과군, 사회과학, 체육예술교과군, 생활교양교과군,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교양. 그쵸? 고등학교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하며 보통교과에는 공통과목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쵸? 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표로 한번 나올 거예요. 보통교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 교양으로 하나, 둘, 셋, 네 개의 교과군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쵸? 창의적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자동 봉진으로 하고요. 교과는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한다. 전문교과 1과 대표적인 게 2가 있다. 그죠? 보통교과는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양 4개. 아까 말씀드렸죠? 이쪽 좀 넘어가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전문교과 2. 전문교과 2, 보통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전문교과 2는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과목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그죠?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이런 것 같아요. 기반 교육 과정을 도입함에 따라 개편되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S 기준으로. 창의적 체험 활동은 자동 봉진 같지만 그 하위 활동이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 적응, 창의 주제 활동, 자적 창의 주제. 동아리는 예체능, 학술, 문화, 실습, 노작, 청소년 단체. 그 다음에 봉사는 이웃돕기, 환경보호, 캠페인 등. 진로는 자기이해 진로 탐색, 진로 설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를 기다렸죠, 우리가. 그렇죠. 일반 고등학교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있어서의 단위 배당 기준입니다. 그쵸? 기초교과군은 국수영 한국사 4개 교과군이라고 했죠. 기초, 탐구, 체육, 예술, 생활교과군 이렇게 4개의 교과군이 있고요. 국수영 한국사 합쳐서 몇 단위까지 가능한가요? 90단위. 그렇죠. 총 90단위 가능합니다. 공통 과목은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거죠. 기본이 8단위고요. 2단위 감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6에서 8단위를 운영합니다. 한국사는 무조건 6단위 이상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서 과학실험 탐구는 2단위인데 요거는 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수 2수 단위 보면은 국어 10단위, 수학 10단위, 영어 10단위, 한국사 6단위, 사회 10단위, 과학도 10단위 플러스 과학 탐구 실험이 들어와서 12단위. 체육 10단위, 예술 10단위, 그 다음에 생활교양 16단위에서 총 94단위가 필수 2수단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그쵸? 필수 2수단위 94단위. 그 다음에 교과군에서는 총 몇 단위 이수해야 돼요?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몇 단위? 24단위. 합쳐서 총 졸업에 필요한 이수 단위는 204단위. 그쵸? 자, 여기 나옵니다. 공통 과목은 2단위 범위 내에서 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이게 공통 과목이죠. 국수, 영,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렇죠. 여기서 2단위 줄일 수 있으니까 6에서 8단위다. 그렇죠? 단 한국사는 6단위 이상 이수하되 2개 학기 이상 편성하도록 한다. 6단위 이상이니까 3, 3, 4, 4. 가능하죠? 과학 탐구 실험은 이수 단위의 증감 없이 편성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1, 2, 0. 어떤 형식으로든. 그쵸? 필수 2수 단위의 단위수는 해당 교과군의 최소 2수 단위로 공통 과목 단위수를 포함한다. 특목고와 자사고의 경우 예술 교과군은 5단위 이상, 생활 영역 교과군은 12단위 이상 이수할 것을 권장한다. 예술 교과군에서는 몇 단위? 5단위. 5단위 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거죠. 생활교과군은 원래 생활교양은 16단위인데 12단위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쵸? 공통과목은 6에서 8단위 운영 가능하고 한국사 무조건 2단위, 과학탐구 실험도 2단위, 6단위, 2단위. 그쵸? 한국사는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 편성해야 하나요?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나 한국사가 공통과목이라는 점에서 보면 1학년 1, 2학기 연속해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3단위 하는 게 가장 이쁘게 빠지는 거죠. 자, 과학탐구 실험의 편성 및 운영입니다. 과학탐구 실험은 2수 단위 증감 없이 2단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과학계열, 체육계열, 예술계열의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과학, 체육, 예술 계열 고등학교는 과학 탐구 실험을 편성 운영하지 않아도 되나요? Yes. 그러나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과학 탐구 실험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설하지 않을 시 통합과학 내 과학 탐구 실험의 내용을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합니다. 필수 2수단위 안내 드립니다. 그쵸? 일반 고등학교와 자율고등학교의 필수 2수 단위는 94단위입니다. 그쵸? 2009 이거는 그냥 크게 그렇고요. 일반 고등학교와 달리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예술교과군 생활교양 영역 필수 단위 2수 기준을 각각 5단위와 12단위로 왜 이렇게 낮춰졌냐? 10단위를 5단위로 낮춰줬고요. 그 다음에 16단위의 교양을 12단위로 낮춰줬습니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80단위 중 72단위 이상을 전문교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교과를 85단위 이상 이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고등학교는 보통교과가 몇 단위? 94단위가 필수지만 특목고는 85단위가 기본인 거죠.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게 85단위입니다. 그렇죠? 또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학교 설립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술교과군과 생활교양 영역의 필수 2수 단위를 조정하여 편성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단위수가 안 나오죠. 기초교과 영역 2수 단위의 총합은 교과 총 2수 단위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기초교과 영역은 뭡니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총 2수 단위 180단위의 50%는 90단위. 한국사는 6단위니까 국영수로 채울 수 있는 맥시멈은 84단위. 기초교과 영역 비중에 적정합니다. 기초교과 영역의 2수 단위의 총합은 총 교과 2수 단위의 5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사 6단위를 포함한 90단위 이내로 제한하여 국영수는 84단위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죠. 이것도 재밌네요. 과학계열 전문교과 원인, 심화 수학 1, 2, 고급 수학 1, 2와 외국어 계열 전문교과인 심화영어야 1, 2, 심화영어 1, 2, 심화영어 독해 1, 2, 심화영어 작문 1, 2를 수학이나 영어 교과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겠죠. 하였을 땐 기초교과 영역 단위수에 포함하나요? 기초교과 2수 단위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yes. 그럼 어디에 포함해야 되나요? 진로 선택 과목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진로 선택 성적 처리 방식 있죠. 지금 1학년과 2학년, 2020년 기준으로 1, 2학년의 성적 처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원점수, 진선 과목입니다. 평균, 그쵸? 표준 편차는 내지 않죠. 표준 편차 내지 않고, 그쵸? 성취도 내죠. 성취도 냅니다. 수강자 수 들어가고요. 석차 등급 들어가지 않고요. 표준 편차 대신 뭡니까?
뭐 들어갑니까? 성취도별 분포 비율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성취도는 몇 단계? 3단계. A, B, C. 이게 뭐다? 지금 2020년 1, 2학년 기준의 진로 선택 과목 성적 처리 방식이죠. 자, 그래서 기초 단위, 기초 교과 이수 단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진로 선택 과목으로 편성되었으므로 학기당 이수 과목 8개 이내에는 제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없어졌다시피 했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는 24단위입니다. 고등학교 3년간 이수해야 할 최소 이수 단위이므로 단위학교에서는 이를 충족해야 한다. 그렇죠? 창의적 체험 활동의 이수 단위를 왜 시간수로 환산하였나요? 좀 더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자, 교과군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초교과군은 국수영 한국사, 탐구는 사회과학, 체육예술은 체육예술. 그렇죠. 공통과목이 있네요. 국수, 영, 한국사, 통사, 통과. 국수, 영 몇 단위? 8단위 기준 단위. 그래서 뭐까지 줄일 수 있어요? 6단위까지. 한국사는 6단위, 통합사회도 몇 단위? 8단위에서 6단위. 통합과학 6단위에서 8단위. 과학탐구실험 몇 단위? 2단위. 그쵸? 얘는 증배가 되지 않아요. 그쵸? 일반 선택 보시겠습니다. 화작, 독서, 언어와 멘체, 문화,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영회, 영원, 영독, 영투. 이렇게 쭉 보시면 되죠. 심화라고 되어 있는 과목은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 있습니까? 전문교과로 들어가 있는데 뭐만? 심화 국어만 진로 선택 진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 과목이 2개가 더 생겼죠. 뭡니까? 기본 수학과 기본 영어. 얘 뭘로 가능하다? 공통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다. 실용수학 공통과목 대체 가능하다. 실용영어 공통과목 대체 가능하다. 몇 년도부터? 2020부터. 그쵸? 선택과목의 기본 단위수는 5단위이다. 선택과목. 하지만 일선과 진선으로 나누죠. 일반 선택은 5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진로 선택 진선은 5단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일반 선택은 몇 단위부터? 3단위부터 7단위까지 가능하고요. 진로 선택, 교양 교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은 2단위부터 8단위까지 가능하다. 요것도 중요한 게 있죠. 체육교과는 매 학기마다 편성하고 체육교과 필수 이수단위 몇 단위? 10단위.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이렇게 합니다. 1학년, 2학년, 3학년 있으면 1학년 때 2단위, 2단위, 2학년 때 2단위, 2단위, 3학년 때 1단위, 1단위. 8단위, 2단위 하면 10단위.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체육교과 몇 단위? 8단위. 매 학기 편성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및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는 1학년, 2학년, 3학년이 있으면 어떻게 많이 할까요? 2단위, 2단위, 1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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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위 하면은 4단위, 4단위 하면 8단위 맞춰지죠. 이렇게 하겠죠. 대부분 이렇게 나오겠죠. 상식적으로.
근데 이제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금 여지를 줬네요. 이번에 바뀌었나 봐요. 선택 과목의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다. 일선은 2단위 내에서 증감 가능하고 교양과 진선은 3단위 플러스 마이너스 3단위 5단위이다. 그쵸? 요거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굉장히 많죠? 여기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교과의 편성 및 운영입니다. 체육교과는 매 학기 총 10단위 이상 편성 운영하도록 한다. 이러한 지침은 고등학생의 체력 향상, 인성교육,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2009 개정교육과정부터 시행된 것이다.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은 고등학교에서 현장 실습이 있는 학년에서는 현실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체육교과를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전문교과 1 쭉 보시면 되고요. 전문교과 1의 과목이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며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증감하여 편성 운영할 수 있다. 국제계열 고등학교에서 이수하는 외국어 과목은 외국어 계열 학교에서 선택 이수한다.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교과 2의 과목 이수 단위는 2단위 이상으로 한다. 그 이외에는 큰 제한은 없습니다.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했던 건데 또 이제 하는 것이겠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총 이수 단위는 204단위이며 교과구는 180단위, 창의적 체험활동은 24단위, 408시간으로 나누어 편성합니다. 학교는 3년간 이수해야 할 과목을 학년별, 학기별로 편성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도록 한다. 학교는 학습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과목 수를 8개 이내로 편성한다는데 요거는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 과학, 탐구, 실험, 체육, 예술교 과목, 교양교과, 진로 선택 과목, 실기 실습 과목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그렇죠? 선택 과목 중에 위계성, 하이라키를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편성한다. 대부분 1과 2로 나눠져 있는 과목들이죠. 학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이 교육과정에 제시된 선택 과목의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해당 과목을 개설해야 하고 요거는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정해서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규정으로 만들어 놔야 된다. 학교에서 개설하지 않은 선택 과목 이수를 희망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 그 과목을 개설한 다른 학교에서의 이수를 인정한다. 그렇죠?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이외에도 새로운 과목 개설할 수 있고요. 그렇죠? 타 시도 교육감이 개설 승인한 교과목은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편성할 수 있다. 나머지 학교는 필요에 따라 교과의 총 이수 단위를 증배 운영할 수 있다. 즉 교과의 이수 단위의 합은 180단위이지만 184단위도 가능하다. 단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전문교과만으로 이거를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학교는 신입생이 이수해야 할 3개년간의 교육과정 편제표를 작성하여
시행 전 학년도 8월 31일까지 관할청으로 보고한다. 2021년도 교육과정 2021년도 신입생 2021년, 2022년, 2023년에 같은 경우에는 2020 8월 31일까지 관할청으로 보고한다.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 복수로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는 공립학교의 경우, 즉 비평준화 학교라든지 아니면 자율학교, 자사고, 종교 알고 들어간 거죠. 학생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일반 선택 과목을 편성하지 않고 진로 선택 과목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그죠? 선택 과목 중에서 위계성을 갖는 과목의 경우 계열적 학습이 되도록 편성한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1과목을 먼저 이수한 후 2과목을 이수하도록 한다. 그렇죠? 영어 1 먼저 하고 영어 2 한다. 심화 영어 1 하고 심화 영어 2를 하게 한다. 대표적인 수학교과 위계고요. 그렇죠?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학생이 특정 선택 과목 개설을 요청할 경우 학교는 이를 개설해 주어야 한다.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게 교과군의 이수단위 총 180단위 중 필수 20단위는 94단위로 한다.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편성 단위의 50% 이상을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다. 자율편성 단위의 50%잖아요. 그죠? 180 단위가 총 이수 단위고 일반 학교의 필수 이수 단위는 94단위죠. 그쵸? 그럼 180에서 94를 빼게 되면은 86단위죠. 86단위에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할 수 있으면 뭡니까? 43단위를 해당 교과목으로 편성하여 특정 교과 중점학교를 할 수 있다. 미술 중점학교는 43단위를 미술로 두고, 그죠? 영어 교과 집중 중점학교는 43단위를 영어로 두고. 뭐 이렇게 영어 되나? 영어 안 될 거예요. 영어 될 수가 없네. 영어는. 그쵸? 왜? 기초교과, 국어, 영어, 수학, 역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넣을 수가 없네요. 이거는. 그쵸? 안 되네요. 교과군의 이수 단위는 180단위 중 필수 단위 94단위 이상으로 한다. 그쵸? 일반 고등학교에서도 학교의 여건, 학생의 요구 등에 따라 전문교과, 전문교과 1과 2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럼 요거는 어디에 들어가요? 진로 선택으로 들어간다. 2020년 기준 진로 선택. 그쵸? 성적 처리 방법 아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수학, 사회, 영어, 예술, 체육, 특정 교과를 중심으로 중점 학교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율 편성 단위의 50% 이상. 요거는 가능은 한가 봐요. 뭐 허락을 맡으면 뭔가. 그렇죠. 43단위 이상을 해당 교과군으로 편성할 수 있다. 이런 거. 학교급별 공통사항입니다.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기본사항인데, 그쵸? 학교 교육과정은 모든 교원이 전문성을 발휘하여서 참여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다. 교육과정위원회는 누가 한다? 선생님, 교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다. 학생 아니에요, 학생.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문을 합니다. 자문을 합니다. 누구에게? 학교장에게. 단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산업계 인사가 참여할 수 있다.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특수교사가 참여할 것을 권장한다. 어디에? 교육과정위원회. 배움중심 수업 한다. 성장중심 평가 한다. 그쵸? 교육과정위원회 한다. 교육과정 평가 한다. 그쵸? 정관표. (2019) 학년도 고2 입학한 고1, 요게 지금 현재 1, 2학년이겠죠. 2020년 기준으로. 진로 선택이 여기랑 완전 틀려졌죠. 원점수, 과목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석차 등급 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3학년 기준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성차 등급 다 내죠. 그 다음에 성취도도 몇 단계? 3단계. 그쵸. 학년별 성적철 세부 내용 뭘 보셔야 됩니까? 2019 학년도 고등학교 1학년, 지금 2020 학년도 고등학교 1, 2학년들. 특히 뭘 보라? 진선을 봐라. 원점수 내고, 과목평균 내고, 표준편차 안 내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 내고, 성취도 3단계, 수강자 수 오케이, 성차 등급 안 내고. 가장 중요하죠. 성적 처리, 요거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쵸. 쭉쭉. 아이고야. 여기까지 내려가 버렸네요. 우리 아까. 더. 아하, 페이지 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쵸? 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했던 것 같아요. 요거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죠. 진로 선택 과목 수강자의 성적 산출 방식이 다른 경우 여행지리는 대표적인 무슨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인데 고등학교 1학년 10명과 고등학교 2학년 15명이 동일 시기 동일 단위로 수강하는 경우 고등학교 1학년 10명은 어떻게 냅니까? 성적을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별 분포 비율, 성취도 3단계, 수강자 수. 당시 2019년 기준 고등학교 2학년,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은 어떻게 냅니까? 원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 성취도 몇 단계? 5단계. 수강자 수, 성취 등급. 성취 등급인가요? 석차 등급이죠. 원점수, 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 수, 석차 등급. 성취도 몇 단계? 5단계. 여기 몇 단계? 3단계. 그쵸.
그쵸. 이런 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교육과정 편성 예시한 절차 이런 건 볼 필요 없고요. 요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다양화를 위한 지원 확대. 주문형 강좌란 뭐냐? 학생의 과목 개설 요구는 있으나 교사 수급 문제 또는 반편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서 개설이 어려웠던 과목을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개설하는 강좌. 주문형 강좌. 그쵸. 수강생이 13명 이하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 외부 강사를 채용해야 한다. 그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위해 해당 시간 학급수보다 많은 반을 운영하는 경우 2학년 총 5개 학급인 학교에서 6개 반을 운영하는 거예요. 그쵸? 3개 질이.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원래 반 2개 반인데. 주문형 강좌. 교과 이수단위 180단위 초과 편성입니다. 학생들 요구에 의해 정규 교육 과정을 방과 후에 본교 강사나 외부 강사를 채용하여 운영합니다. 그렇죠? 방과 후 개념이지만 방과 후가 아니라 정규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의 요구에 의해 교과 총 이수단위 180단위를 초과하여 주문형 강좌를 개설할 경우 주문형 강좌는 학기당 이수 과목수 제한에서 제외된다. 기초교과 영역의 과목을 주문형 강좌를 편성할 경우 기초교육과의 이수단위 총합은 주문형 강좌를 포함하여 50%. 철저하게 뭐요? 국영수 제한하는 거죠. 이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육과정 클러스터, 공동교육과정이죠. 그렇죠? 거점형과 상호 호혜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은 거점형이 있고요. 우리가 보통 하는 거점형, 상호 호혜형을 많이 하죠. A라는 학교와 B라는 학교에서 서로 주고받는. 거점형은 A라는 학교에서 여러 학교에서 하는 경우. 여기는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 교과만 가능합니다. 개설 과목이. 근데 온라인 공동 클러스터는 진선 전문 교과도 가능하고 보통 교과의 일선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택. 상호 호혜형과 거점 학교형. 클러스터 내 타 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을 상호 학교를 교차하여 수강할 수 있다. 교차. 거점형은 A가 거점형 학교죠. 일로 오는 것이겠죠. 개설 과목은 전문교과 및 심화 과목. 그렇죠. 조심해야 될 게 이거죠. 교육과정 클러스터 강좌를 포함하여 기초교과 영역의 이수단위 총합의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함부로 뭐하다 국영수 개설 못하는 거예요. 왜? 84단위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도 걸려요. 그쵸? 보시면 될까요? 자유수강제.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과 군의 경계 없이 학생의 선택을 최대화한 학생 중심 개별 교육 과정입니다.
교과 영역 내 자율수강제. 교과 영역 기초탐구 내에서 교과군의 제한 없이 학생들의 선택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기존 교과군의 교과군별 경계를 허물어서 그렇죠? 기초 탐구, 체육, 예술, 기술과정, 교양 내에서 자유롭게 학생을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교과 영역 간 자율수강제. 뭐 이런 식으로 자율수강제 쭉쭉 풀어주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건 좀 더 한번. 교과 중점학교. 여기 아까 봤더니 50%죠. 자율 편성에 50%를 집어넣는 거죠. 핵심이 이거네요. 자율 편성 단위 중 50% 이상을 관련 교과. 43단위라고 했죠. 180단위가 전체 이수 단위수고 그 중에 94단위가 필수 교과고 그러면 86단위의 50%는 몇 단위? 43단위를 관련 교과로 편성 가능하며 중점 과정별 교과할 수 있다. 그렇죠? 과학 중점학교 뭐 이런 것들. 네, 이렇게 지금까지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안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